대선이 열흘입니다. 고작 열흘이에요. 예? 국민이 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선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기다리세요. 열흘 못 기다리세요? 응? 이거 여러분 집 안 팔리니까 네? 집 안 팔리니까 뉴스 띄우는 것처럼 안 보이세요? 응? 지금 사면 호구일 수 있다니까요. 아니 5억에 사면 뭐합니까? 네? 재건축 추가 부담금 발생해요. 5억에 84 타입 새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잡는 게 아니라고요. 응? 더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왜 경기도 외곽 안산을 잡으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잡는 거 아닙니다. 자, 해봤자 재건축이요. 세대수 늘려봤자 몇 세대 못 늘려요. 5억에 호가 나왔다고 지금 들썩들썩 한다고 합니다. 호가요? 저도 제가 사는 아파트 호가 5억 올려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집값이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 사서 주택 소재 잠잠해져요. 근데 내가 2년 후에 쉽게 팔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왜 자꾸 호재를 쫓아갑니까? 호재를 쫓아가는 건요, 여러분들이 한 발 늦는 거예요. 자꾸 남들보다 한 발짝 늦는 투자, 지연 투자라고 하죠. 그렇게 해놓고 기도 매매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올라가달라. 네? 아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진입을 하라고, 제발. 이미 다 들어갔다고요. 자, 이 상록수역 한번 가봅시다. 네? 자, 여기에 아파트가 어디였죠? 월드 볼까요? 자, 이래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2억대가 5억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이때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팔고 싶을 거예요. 2022년 6월 되면요, 일반 가세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묶여서 지금 발동동입니다. 어차피 못 팔아요. 왜? 양도세 60%니까요. 지방세 합치면 66%예요. 못 판다니까요. 그리고 2022년 3월 이후에 5월 달에 새 정부 출범합니다. 중과 유예된다. 물론 이 공시가 3억 이하라서 중과 맞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중과 이게 지금 공시가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자, 번호동 월드 한번 쳐볼까요? 번호동 월드가 공시가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 공시가가 저렴하죠? 중간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중간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중간을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문제점은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안산도 마찬가지예요. 공시가 3억 이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매물 출해가 있다는 거죠. 출현도 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심리가 잠잠해진다. 경기 남부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도 매물이 쌓여요. 왜? 익절해야 되니까. 투자라는 사람 눈에는요, 다음 투자처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매도치고 떠나야지 다른 쪽에 진입할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취득세 중과 때문이라도 못 파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팔 수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DSR 때문에. 예? 대출 규제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5억에 나왔대요, 호가가. 그러면 추가 분담금 3억 한번 해보세요. 8억이에요. 8억에 안산 상록수역 살 거예요? 저는 안 삽니다. 언제 재건축 될 줄 알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등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등락이요. 자, 재건축이 귀한 게 뭡니까? 재건축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에. 그의 공약대로 재건축이 하나 30년이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면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재건축에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조합 설립되고요. 건축 승인 받고, 네, 사업시행인가 받고요.
관처받고 바로 가는 거예요. 길어봤자 행정기간 행정하는데 2년이고요. 공사하는데 3년 해서 5년 6년이에요. 그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라고요. 귀해지지 않는다. 희소성이 없다. 그러면 값이 안 올라갑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응? 샤넬백, 그 버킷백인가요? 버킨인가요? 버킨? 그게 엄청 귀해가지고, 오픈런 하면서 신세계 달려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리셀 안 팔립니다. 왜? 개나 소나 다 샤넬이에요. 응? 죄송합니다. 제가 샤넬 들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그만큼 지금 보편화되었던 거죠. 기존에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샤넬백을 든 사람은 희소 가치가 생겼지만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너도 나도 다 샤넬백이에요. 그게 값이 비싸봤자 얼마나 더 비쌉니까? 차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재건축이 그냥 아무 때나 너무나 쉽게 30년이 지나면 시켜준다. 그러면 재건축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재건축이 쉽게 된다. 그러면은 가로주택 사업,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 싹 다 없어집니다. 예? 재건축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로주택이든 리모델링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이 쉽게 한다? 쉽게 된다? 그런 대체 상품들은요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 리모델링 조합 잘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따가 바로 재건축 바꾸죠. 누가 미쳤다고 리모델링 계속 합니까? 네? 복도형이면요 리모델링이 동굴 형태예요. 그거 왜 해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 한번 들어봤고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윤호님께서 오랜만에 방송 보네요. 어제 방송 지금 시청하고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방송을 좀 쉬었죠. 네. 자, 단위님께서 친정 아버님께서 기간 추천 분양이 가능하신데요.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며 가치 상승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신영동 문수로 푸르지 어반피스 344세대 주상복합 보고 있는데 어떤지 구경 듣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창원 성산구 대상공원 힐스테이트를 지원할지 고민입니다. 울산이나 부산 지역은 경남의 기간 추천 할당이 복불복입니다. 뭐 기간 추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간 추천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주택자일 확률이 높은데요. 근데 저기 이번에 분양하는 저기 뭐 울산에 프로지오 저런 거는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창원 성산구 대상공원 힐스테이트 지원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이 적은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특히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좀 빡세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울산의 창원은 괜찮습니다. 근데 창원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간 추천에서 좀 경쟁률이 좀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분양할 게 많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는 편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더 좋은 게 더 많이 나오니까요. 기다려보세요. 네, 그리고 라큐님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괜찮은 창원 성주동 프리빌리지 1차나 한림 프로지오로 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보다는 전세가 괜찮을까요? 성주동 아파트 권령이 애매하고 생활 편리성이 떨어진 위치라 매수하기보단 전세 생각 중인데 어떨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투자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프리빌리지든 한림 프로지오는 좀 오래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전세로 삽니다. 특히 올해는요. 올해는 변동성이 심한 해인데요. 창원은 마찬가지. 창원은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요. 창원은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가격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다만 규제가 풀렸을 때 중과가 유예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약간의 매물 쌓임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하고 창원을 같이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부산의 강서구 입주 물량 상당히 많단 말이죠. 24, 25. 부산은요 점점 늘어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창원은 들어가려면 작년에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애매하고 지금은 창원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입하고 괜찮은데 기존의 구축 이런 데는 진입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라큐님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요 전세로 거주하시고 투자를 다른 쪽에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멤버십 분들 부터 질문 먼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DDH 호프님 반갑습니다. 한유님, 네, 반갑고요.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제이슨기님 반갑고요. 다니님께서 장인 추천이고 점수가 고점이라 한번 기가 확정되면 추가 지원은 불가해서 고민되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본주의님께서 준세님 3월 말 서대구역 개통이라는 대구 축전내거리 볼리내거리 향후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괜찮죠, 자본주의님. 근데 부동산 경기는요,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다는요, 입주 물량. 아무리 좋아도요, 하락기가 옵니다. 강남이 아무리 좋아도 하락기가 와요. 그런데 죽전내거리 괜찮아요. 범어내거리, 죽전내거리 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다. 올해는 대구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하락하는지 관망하세요. 벌써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자, 그리고 기쁨님 반갑습니다. 김민아님 반갑습니다. 자, 순희집님께서 어제 마지막에 질문 드렸는데요. 무주택 신혼부부인데 일산 주염역 문천마을 어떻게 보시는지. 순희집님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순희집님 혹시 집순이님이죠? 집순이 일산에 왜 거주하시려고 합니까? 자, 이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왜 일산에 거주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한번 짧지만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살아야 될까?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꿈나무님께서 최종주택 2년 뒤에 보유하거나 소유해야 비과세 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정권 바뀌어서 제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 21년에 왜 이런 악법을 만들어서리 에휴, 저도 그렇습니다. 1년만 있다가 일반과세를 바뀌어야지 시중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죠. 네, 이게 좀 잘못되었죠. 네. 자, 순이집님 께서 문천마을을 보셨습니다. 일단 괜찮게 봤어요. 괜찮게 보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는 주염역과 마두역 일대를 봐야 한다. 왜? 이것 때문에 불변의 진리 학군입니다. 네. 학군이고 일산은요 벌써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일산 신도시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만 30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 이미 초중고 다 졸업하고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살던 일산에 다시 살아볼까? 그 세대 분리 이런 것도 많은 지역이 일산이라고요. 그래서 일산에서는요 주염역과 마두역, 학원가가 장난 아니죠. 이런 데를 버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불변의 진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재건축이 가능한 곳 제가 말씀드렸죠. 자, 노도강이 먼저 재건축 때문에 뛰어올랐어요. 그러면 일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안양이 먼저 일기 신도시 중에서 평촌이나 인덕원 쪽에 재건축 때문에 뛰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산이라고요. 자, 그런데 30년이 되자마자 안전진단 면제해주겠다. 서결이요. 공약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근데 경기 남부권은 워낙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비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만 일산은 그래도 싸다는 거예요. 일산에 돈만 있으면 대형 평수 잡죠. 용적률이 낮고 200이 안 돼요. 190, 180, 170대는 잡습니다. 불변의 진리 입지를 보시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